자, 중국어 시간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중국은 어떤 나라? 자, 중국 하면 여러분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코로나19일 거예요. 그쵸? 네, 이 코로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분야를 주로 살펴볼게요. 자, 중국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몽골,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인도, 네팔 등 굉장히 많은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중국의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중국어로는 중화人民共和国라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냐? 세계 사이에 강한 국토를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40여 배이고 남한을 기준으로 하면 남한의 99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4개의 직할시, 이 직할시라는 거는 가장 큰 주요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징, 샹하이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 외에 충칭, 티엔진도 있습니다. 또 23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행정구역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완, 대만도 중국에서는 이 23개의 성 중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중국의 성이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2개의 성이라고 포함을 할 수도 있겠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5개의 자치구라고 있는데 이 자치구는 소수민족 자치구를 얘기를 합니다. 시짱 자치구, 티베트 민족들이 사는 티베트 자치구가 있고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이 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멍고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라고 해서 몽골족이 사는 그런 자치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자치구, 5개의 자치구들은요, 중국에서 이제 중앙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조금 가해, 서쪽, 이런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라고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를 가리키는데, 홍콩과 마카오를 23개의 성에 넣지 않고 따로 특별행정구에 넣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영국 그리고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었죠. 중국과 체제가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체제가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이 홍콩과 마카오가 다시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과 똑같은 체제를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대로 중국식으로 바로 바꾸지 않고 그래 홍콩과 마카오 너네는 그러면 너네 원래 해오던 체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허락을 해줄게 라고 해서 따로 행정구역을 따로 뺀 거예요. 특별행정구로. 그래서 정말로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는 그런 행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치구와 소수민족 자치구와 특별행정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소수민족 문제, 홍콩 시위 등과 관련해서 논술이나 이런 걸로 관련해서 따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구 세계 1위예요. 중국 국내와 국외 약 18억으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고요. 그리고 56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 중에서 근데 한족이 92% 이상을 차지를 하고 나머지 8% 정도의 인구수가 55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민족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을 하겠죠. 이 표준어는 중국어로 보통화, 한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중국어 시간에 배울 중국어도 이 표준어인 보통화, 한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또 어떤 나라냐? 외국인 투자 세계 1위, 외환 보유고 13년째 1위라고 하고 GDP 세계 경제 순위는 2위. 2027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른 거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4년 연속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10%대가 깨진 지는 꽤 됐고요. 현재는 6%대라고 합니다. 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국이자 컴퓨터 과학, 화학, 재료과학, 공약 분야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중국 하면 그냥 뭔가 땅 넓고 좀 돈 많고 그냥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과학, 공학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성과를 또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드론도 마찬가지고. 자, 또 중국 생명공학은 세계 최초 유전자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요. 미국일 거라고 생각했던 지식재산권 출원 1위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세계 43.6%의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억 달러 이상의 부자 수 1위. 1억 달러 이상의 부자가 뭐 미국에는 535명인데 중국에는 568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갖춘 사람들이 중국에 많다는 얘기겠죠. 또한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2010년에는 상하이 엑스포, 광주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어마어마함이라고 썼는데 뭐가 어마어마한 거냐? 자, 첫 번째, 알리바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마켓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는 매일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자 11월 12일을 중국에서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숫자 1 외로운 숫자 1이 4개나 있는 날이라고 해서 이날은 솔로들을 위한 파격 할인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날인데 이날 이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38분 만에 매출이 1조 7,500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하루 전체 매출은 10조 원을 넘었는데 이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금액보다 크다고 합니다. 또 연간 4억만 대의 모바일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모바일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서겠죠. 근데 인구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오링호, 빠링호, 그러니까 90년대생, 80년대생,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 2년, 한 3년, 혹은 1년마다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핸드폰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판매량이 굉장히 많고, 이 중국에서 모바일 판매에서 5%만 차지를 해도 글로벌 시장 10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 자체가 이미 세계 시장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10%만 점유를 한다. 이 양이 바로 한국 전체 시장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게 뭔가 수출하고 이렇게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이득이 많다는 얘기겠죠. 또한 국경절이라 그래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날인데 이 연휴는 7일을 쉽니다. 7일을 쉬는 연휴인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먹고 마시는 데 쓴 돈만 1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17조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연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 인구가 3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중국의 중산층을 주요 소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중산층 인구의 마음만 잡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소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전 세계 명품 소비의 3분의 1이 중국인이 구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중국인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다고 모든 중국인이 돈이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이에요. 민족의 성격이나 이런 게 원래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현황 GDP 2위, 우리나라는 10위, 외환보유고 1위, 우리나라는 9위라고 하고요. 자, 한중무역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당연히 중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면세점 매출은 72%, 관광객은 47%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드 사건 때 그 시기에 면세점이나 관광 쪽에서 이제 매출이 급감했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처럼 중국의 수입이든 수출이든 무역 수지든 굉장히 많이 중국에 안타깝게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 중국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어떨까요? 자, 수출은 4%, 수입은 10%, 즉 중국에서 100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 우리나라에는 4개밖에 팔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무역 수지가 오히려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 치면 중국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 중국은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대체국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을 아예 단절해버린다 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사드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네, 안타깝지만 사실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네, 구매력 기준 GDP는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하고. 자, 여러분이 아는 중국인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중국인은 5명 될까? 그쵸?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현재 국가 주석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천안문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초상이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지금의 중국을 수립한 사람이에요. 공산당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사실 이 사람은 중국에 엄청난 해를 가하기도 했어요. 문화대혁명이라든가 뭔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에 엄청난 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뿌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겠죠. 이 사람은 등소평, 덩샤오핑이라고 해서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끈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흑묘백묘론이 뭐냐? 흑묘, 검은 고양이든 백묘, 하얀 고양이든 상관이 없다. 쥐만 잡으면 된다. 즉,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고 상관이 없다.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 라고 하면서 중국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사회주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지금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죠. 그거를 시작한 사람이 이 등소평이고 이 사람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G2에 이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누굴까요? 우랭이라는 축구 선수인데 사실 선생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었는데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중국인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중국인은 이 정도에다가 또 누가 있을까요? 이소룡, 성룡 요 정도가 되겠죠. 자, 또 여러분이 중국인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 몇 명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볼까요? 자, 아까 봤던 어디 갔지? 이런 한족과는 되게 다르게 생겼죠. 이 사람은 한족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기는 한데 위구르족이에요. 위구르족. 그 소수민족 중국의 5개의 자치구에 해당했던 그 위구르 자치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위구르족 사람이에요. 이 위구르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0.6%를 차지를 하고 있고 민족으로 따지자면 투르크계 민족이고 종교도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생긴 게 외모가 약간 이슬람계와 아시아계가 합쳐진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나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디리러바 하는 위구르족 출신의 배우이고요. 자, 이 사람은 오양나나 혹은 구양나나라고 해서 여러분과 나이 또래가 비슷할 텐데 이 사람은 대만 출신의 배우예요. 대만 배우인데 중국 작품을 하기도 했고 해서 중국 배우 혹은 대만 배우라고
일컫기가 애매하면 그냥 중하권 배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심월이라고 하는 배우고요. 선생님하고 같은 심씨예요. 공통점이 선생님하고 조금 많은데, 이 배우는 어디서 유명을 해졌냐? 치아문 단순적 소미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중국 드라마인데, 여학생들 중에는 본 사람들이 좀 많던데, 여러분은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이 드라마가 되게 재밌고, 그런, 고등의 청춘, 로맨스, 이런 되게, 유치하면서도 되게 설레고 재밌는 그런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어요. 밑에는 남자 주인공이고, 네. 이게 중국 교복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학생들은 이런 우리나라와 교복 같은 그런 이제, 단정한 느낌, 뭔가 이렇게 정장 같고 이런 느낌의 교복을 입지 않고 생활체육복, 요거를 교복으로 입습니다. 자, 또, 아까 그 남자 배우예요. 치아문 단순적 소미오, 거기에서 나온 남자 배우 호일천이라는 배우인데, 이동욱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은 알죠.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남자 배우 가진동이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또 뭘로 유명을 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 성령 아들하고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고,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마약 사건이 터진 후에 되게 잠잠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광고를 찍었는데, 그게 또 이제 사람들 말이 많아가지고, 그 뒤로 또 다시 그냥 자숙기간을 가지고 있는 배우고요. 중국은 마약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마약에, 되게 엄한 그런 나라죠. 실제로 이 사람은 사형까지 그런 처해진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 두 번째 챕터.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중국 되게 짜증나요. 우리나라한테 이제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들 너무 시끄럽고 매너도 없고, 막 물건 막 싹쓸이 해가고, 뭔가 홍콩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또 화도 나고, 코로나도 중국 때문에 발생했고, 중국 생각하면은 우리는 진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감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데 우리는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 가운데 80%가 중국 무역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죠. 최대 투자국이에요. 우리는 중국이 싫어도 중국과 계속 교역을 해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왕 중국과 무역을 할 거고 교류를 할 거면 우리가 중국어를 잘 알고 중국을 잘 알고 중국인을 잘 알아서 중국과 교류를 하건 무역을 하거나 할 때, 그들을 우리에게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들과 교역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알고 교류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을 거예요. 그쵸?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세계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규 대학에서 85%가 넘는 대학에서 중국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 취직을 할 때 있어서 영어는 기본이죠. 영어 점수는 기본인데 그와 더불어서 중국어를 할 줄 알면 가산점을 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기업은 다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 LG화학, 넥슨, CJ 뭐 이런 회사에서는 다 중국어를 할 줄 알면 가산점을 준다는 거고, 뭐 롯데기공 같은 데는 단순히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하고, 공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인천국제공항 공사 여기서도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중어 중문학과를 나왔는데, 선생님 학번하고 선생님 윗학번을 통틀어서 중국어 선생님이 된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많이 했어요. 그런 CJ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요식업 이쪽에서 중국 진출을 많이 하고 중국과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히토류라고 들어봤죠. 그런 게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중국으로 직접 가서 그 물건을 사와야 하는데, 문제는 중국인들이 중화 사상이 강한 거 알고 있죠. 근데 중국인들은 그런 물건을 외국인들이 사러 자기네 나라에 올 때 영어로 대화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야, 너네가 중국에 왔으면 중국어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영어로 얘기하냐 하면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전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모 기업에 다니는 분이신데 그분은 중국어 관련 그런 전공자가 전혀 아닌데 아니고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던 건데 이제 실제로 중국어를 필요로 하니까 회사에서 그 공부를 시키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우리가 나중에 언젠간 배울 거라면 지금 이렇게 나중에 돈 내고 따로 배우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시간부터 잘 배우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인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애가 탄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왜 애가 탈까요? 자, 중국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고 뭔가 재료를 가져와서 쓰고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이 중단돼서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지 못하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굉장히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은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컨텐츠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어를 기피하는 이유 뭘까요? 성조, 한자. 중국어는 어렵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중국어가 쉬운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언어도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외국인이었으면 저는 한국어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중국어보다. 자, 중국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이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중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이다. 자,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우리말 중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졌다. 자, 우리나라 말의 80%가 한자어로 이루어졌고 이 우리나라 말 한자어로 이루어진 이 단어를 그냥 바로 중국어 발음으로만 바꾸면 그게 바로 중국어예요.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도 굉장히 높고 한자를 알면 중국어를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난이도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난이도를 중국어로 난이도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을 조금 세게 발음하면 중국어가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두 번째 공유엔 얘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두슈관 뭘까요? 도서관. 그다음에 순우콩 이거는 손오공. 그다음에 한국어 한국. 중국어, 중국, 구어가 나라 국자라는 발음이어서 이 나라 국자, 구어라는 발음이 들어가면 다 나라랑 관련 있는 그런 이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품사, 시제에 따른 어휘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사형이건 그다음에 동사형이건 상관없이 중국어는 그 어휘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형이건 현재형이건 미래형이건 시제에 따라서도 어휘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기에 쉬울 수가 있는 거고 중국어는 처음에 좀 알아야 하는 기초 어휘 그 어휘량만 일정 어휘량만 숙달을 하면 그 뒤로는 쉬워요. 왜? 문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초 그 어휘량을 다 배우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 근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그 단어를 어느 정도만 습득을 하면 그 뒤로는 쉬운데, 그거를 많이 못 참더라고요. 자, 그 다음, 왜 안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획순 많은 한자를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쓰는 한자는 애초에 중국에서 쓰는 한자였긴 했어요. 번체자라고 하는 건데, 중국은 이 번체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에 바꿨어요. 간화자로. 그러니까 이 번체자에서 획순을 훨씬 줄인 그 간화자를 공식 문자로 바꿨어요. 왜?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문자를 너무 몰라요.
문맹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아, 중국의 문자가 어려워서구나.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중국 인민들이 글자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한자를 간략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간체자, 간화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한자, 바람풍자지. 이 바람풍자를 중국어 간체자로는 요렇게 획순을 줄여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들었고. 자, 그 다음 또, 나라 국자가 총 이렇게 11획이거든요. 근데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획으로 줄였어요. 8획으로 줄였어요. 기본적으로 획순을 줄였고, 그 다음에 쓰기 편한 걸로 바꾸었는데, 이거를 그냥 멋대로 바꿨냐 하면은 외우기가 더 어렵겠죠. 멋대로 바꾼 게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문이라는 한자예요. 얘를 중국어로는 요렇게 바꿨어요. 만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요렇게 3회짜리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문문이 들어간 한자 또 뭐 있냐? 문문 사이에 입구자를 넣었어요. 이게 뭘까요? 입구를 넣었으니까 입하고 관련 있는 한자겠죠? 물을 문답할 때 물을 문인데 얘는 가나자로 어떻게 쓰냐? 문문을 그대로 써요. 그리고 안에 입구만 넣으면 돼요. 요렇게 했고 또 문문 여기다가 나리를 넣어서 만든 한자 사이간자라는 건데 뭐 사제지간 할 때 그런 들어가는 간격 할 때 그 간자인데 얘는 어떻게 쓸까요? 문문 사이에 나리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그 간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마지막 컨텐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거. 자, 윤동주 생가라고 여기 써 있죠. 근데 보면은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윤동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국 시인이죠. 별에는 밤을 비롯해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인인데 이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연변에 위치해 있어요. 길림성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써놨어요. 이걸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우리나라 애국 시인을 중국 애국 시인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참을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중국의 행위, 동북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죠.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잘 알고 해서 중국에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또, 자, 누구죠? 쯔위죠, 쯔위. 쯔위 사건 옛날에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쯔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불거졌던 문제가 있죠. 대만, 타이완의 그런 국적? 대만이 나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도 한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또,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이 분쟁 현황을 보시면은, 많은 곳에서 중국 한쪽과 이런 대립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많은데 중국 언론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지 않을 뿐이지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경우도 많고 그래요. 중국이 이 소수민족들을 놓아주지 않고 왜 굳이 자기네 나라로 계속 끌어들이고자 하는지 그 이유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자, 또 이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작년 여름에 들끓었던 굉장히 작년 여름에 이슈가 됐던 홍콩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가 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결과가 어떤지 또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서도 우리가 다음에 또 다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이 시대였다면 20세기 붕괴 중의 생각이 볼 겁니다. 뭐 중국을 할 줄 안다면 부를 추측하는데 큰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중거 내지 단순에서 통소는 아니라 하나의 자본적 성격을 지니는 매우 가치 있는 글로벌 인프라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왼쪽에 사람 누구죠? 그쵸.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미국에 있는 모든 10대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바마 자녀도 그렇고 트럼프 자녀도 그렇고 중국어를 실제로 배우고 있고 꽤 잘 합니다.
자, 밑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이신 분인데, 앞으로 중국어를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중국어 시간에 함께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는 당연히 반드시 가져오셔야 하고요. 두 번째, 활동지는 버리지 않고 빈칸 없이 잘 모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별 활동을 할 일이 가끔 있을 텐데 조별 활동 시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중국어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잘하려면